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엑셀에 대한 꿀팁을 살펴보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SPSS는 조금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엑셀에 대해서는 의외로 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엑셀을 잘 다루시게 되면 데이터를 탐색적인 분석을 하거나 데이터의 어떤 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소위 이제 코딩 과정을 SPSS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요. 실은 엑셀에서 그 데이터셋을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엑셀의 CSV 파일이나 엑셀의 SLSX 파일들은 대부분의 통계 패키지에서 호환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R이나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도 이와 같은 엑셀 파일을 기본적으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환성 좋은 이런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엑셀 팁 첫 번째는요, 몇 가지 알려드리면요. 자, 난수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난수라고 하면 어떤 걸 난수라고 하나요? 자, 우리가 무작위로 어떤 숫자를 만들어서 그 숫자를 배열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이 특히 임상연구 같은 경우는 무작위 표본 추출하는 연구들, 소위 이제 RCT 연구들을 할 때 우리가 난수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나온 그런 통계책들을 보면 통계 프로그램 책 제일 뒤에 난수표라는 게 제공되고 있는데 그때 그 난수가 이와 같은 랜덤한 방법으로 번호를 매겨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래된 난수표를 뒤질 필요가 없이요. 엑셀에서는 간단하게 난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랜더마이즈라는 게 이제 랜드라는 이 함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 비트윈 하고요. 142에서 190, 예를 들면 142에서 192 사이에 난수, 소위 이제 정수로 10개를 만든다고 하면 정수는 소점이 없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부등호를 하고요. 랜드 비트윈 괄호하고 142, 192를 붙여서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요. 자, 이처럼 난수가 생성이 됩니다. 자, 지금 169라는 수는 142에서 190 사이에 들어가 있는 무작위로 지금 추출된 번호예요. 자, 이것을 10개 좀 만든다 하면 여기 하나 클릭하시면 여기 이 십자가 표시 나오잖아요. 이걸 잡고 꾹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이게 10개면 10개 11까지 이렇게 해서 딱 놓으면요. 지금 난수가 무작위로 이렇게 정수가 142에서 192 사이의 숫자가 추출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개가 아니라 100개를 한다면 드래그 인해서 100까지 놔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꿀팁이었고요. 자, 두 번째 꿀팁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꿀팁은 우리가 난수를 만들 건데 이번에는 정수가 아니라 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수라는 건 미스테이크가 아니고요. 소점이 있는 숫자를 실수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때에 따라서 0하고 1 사이의 난수를 만든다면 이때 0하고 1 사이의 난수는 소수점으로 구분이 되겠죠. 사실은 이런 난수보다는 정수로 된 난수를 훨씬 더 많이 만듭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0과 1 사이의 난수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랜더메이션 할 때 그냥 랜드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등호 하시고요. 랜드 괄호 하시면 엔터를 누르시면 자, 0하고 1 사이의 난수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역시 생성된 이 난수, 즉 무작위 숫자를 여러 개를 만드시고 싶으시면 클릭하신 다음에 이 십자가 버튼을 쭉 누르시고 쭉 아래로 당기시면 10개면 10개 무작위로 이렇게 만들어주죠. 자, 보시다시피 0하고 1 사이에 1.0 사이에 값이 되겠습니다. 뭐 100개를 만드시고 싶으시면 더 밑으로 쭉 내리시면 클릭한 드래그 상태에서요. 그러면 더 많은 난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 꿀팁은요. 자, 라운드라는 꿀팁이 되겠습니다. 자, 라운드는 반올림을 해주는 그런 꿀팁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라운드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반올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제가 0.5678이라는 이 가상의 숫자를 만들고요. 이것을 라운드라는 숫자를 쳐주시고 자, 이 항을 클릭하면 자, A1의 3라고 입력을 하고 제가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자, A1의 셋째 자리에서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점 셋째 자리까지만 표기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반올림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 셋째, 요 뒤에 있는 3이라는 게 자릿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세 자리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네 자리에서 반올림이 된 거죠. 자, 이번에는 자, 지금 2라고 하는 요 셀에서 E1 셀에서 자,
145900이라고 하는 걸 쳐주시고요. 자,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눌러볼게요. 자, 마이너스 3이라고 누르면, 자, 반올림해서 요거는, 자, 1000자리까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1, 10, 100, 1000이니까 145900인데 여기서 9가 반올림돼서 146000이 됩니다. 자, 즉 우리가 반올림할 때 이와 같은 것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반올림할 때, 그 다음에 정수를 반올림할 때가 지금 좀 다르죠. 이 단위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A행의 결과치를 반올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A행의 결과치만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 둘째까지 표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는 지금 보시면 A행이 만약에 0.08352라면 자, 라운드는 라는 이 함수를 쓰시면 되는데 라운드하고 괄호하고 A1, A1이 요 셀이죠. A1을 선택해 주시고 컴마 2를 하면 자, 지금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까지만 남아있고 지금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되는 거죠. 즉 이 라운드는 소수점 자리에 표기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0.08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0.083에서 반올림이 돼서 올림이 안 되니까 이건 사라지고 0.08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똑같은 동일하다 치면 얘를 클릭하시면 십자가 표시되시면 드래그 상태에서 쭉 내리시면 원하는 개수만큼 드래그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원하는 개수만큼 다 소수점 두 자리로 다 지금 변환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꿀팁입니다. 엑셀을 이용하는 세 번째 전처리 시 필요한 꿀팁은요, 바로 라운드 다운이라는 겁니다. 라운드 다운은 라운드가 소수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라운드 다운은 어떤 특정 소수점 미하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절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반올림이 아니라 아예 그냥 소수점 몇 자리부터는 아예 이제 버려버리고 쓰지 않겠다라는 경우죠. 예를 들면 1.5679가 있습니다. 자, 라운드 A1에서 A1 이 셀명이죠. 셀명을 치시고 컴마하고 2를 하면 소수점 두 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린다, 절삭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해보시면 자, 1.5679가 1.56, 자, 79라는 이 세 번째 자리 이상부터는 버려버리는 그런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소수점이었고요. 만약에 이제 정수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단위수가 앞에가 좀 다릅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라운드 다운을 누르시고요. 그러니까 컴마하고 라운드 다운 해주시고 A1 셀에서 1, 2, 5, 6, 8, 9였죠. 그럼 1, 2, 5, 6, 8, 9에서 우리가 세 번째 자리, 그러니까 여기 5 밑으로 6, 8, 9는 절삭하겠다, 버리겠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1000자리까지만 표기가 되고 6, 8, 9가 사라짐을 절삭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 또한 꿀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꿀팁은요, 라운드업입니다. 라운드 다운이 있으면 라운드업이 있겠죠. 라운드업은 이제 라운드라는 게 소수점이잖아요. 어떤 소수점부터 무조건 업한다, 올린다라는, 올림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소수점과 정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 실수인 경우에는 자, 1.5619라는 이 값에서 자, 이 셀 값을 먼저 쳐주시고 라운드업이라고 쳐주시고 괄호하고 A1 셀, 컴마 2라고 하면 자, 이 두 번째 자릿수에서 올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릿수까지만 표기가 되는데 뒤에 있는 요 세 번째 소수점 자릿수가 반올림이 아니라 무조건 올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56 같은 경우에 1이 0.5보다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올림수가 돼서 1.57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걸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정수인 경우에는 역시 단위를 마이너스 단위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컴마 하시고 라운드 업이라고 쳐주시고요. 자, A1 셀이 1, 2, 5, 4, 2, 1이잖아요. 1, 2, 5, 4, 2, 1에서의 세 번째 단위에서 올림하겠다 라고 하면 여기 세 번째 단위가 하나, 둘, 셋이니까 4잖아요. 4는 0.5보다 작은데 만약에 반올림이면 1, 2, 5가 될 텐데 여기서 무조건 올림이 되니까 1, 2, 6, 0, 0, 0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꿀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꿀팁은 포네틱이라는 거예요. 포네틱이라는 건 여러분들 음운이라고 우리가 음운이라고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이건 뭐냐 하면요, 인접한 셀들을 합쳐서 우리가 하나의 셀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텍스트 형식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수나 실수처럼 숫자 형식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알파벳, 소위 이제 텍스트 형식만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하고 인돌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고인돌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성하고 이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사람 이름이라고. 그러면 사람 이름 이게 이제 그 조사되는 문항에 따라서 슈어 네임이랑 패밀리 네임이 따로따로 조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하고 이름이. 근데 이거 합쳐서 이제 하고 싶다 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요거를 포네틱 A1 셀하고요. 포네틱 B1 셀을 이렇게 괄호에서 엔터 치시면 고하고 인돌이 합쳐져서 고인돌이라고 하는 이 D의 새로운 D셀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죠. 리버랑 스토매치라는 요 단어도 만약에 영어인 경우에 마찬가지로 A1, C1 하시면요. A1에 있는 리버랑 스토매치라고 하는 이 C1에 있는 셀이 합쳐져서 자, 이때는 1은 리버, 2는 스토매치였잖아요. 여기에 지금 콤마까지 포함한 경우에 요거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코딩할 때 보면 그 이렇게 조사되어 있는 조사 설문지에 따라서 1 리버, 2 스토매치 이렇게 코딩되는 경우가 있어요. 엑셀에서. 요거를 요게 이렇게 A1부터 C1까지 합치라는 뜻이니까요. 합쳐지면 1 리버, 2 스토매치라고 이렇게 합쳐집니다. 즉 셀 합치기 할 때 텍스트를 셀 합치기 할 때 쓸 수 있는 꿀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꿀팁은요. 4층 연산입니다. 자, 이거는 뭐 너무 쉽죠. 이건 꿀팁이라기보다는 그냥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A하고 B의 셀을 합친다고 할 때는 그냥 무조건 이게 부등호 는을 이퀄을 해줘야 우리가 수식이 들어가요. 안 그러면 이게 그냥 문자로 인식합니다. 엑셀은. 자, 부등호를 해주시고요. A1에 있는 값하고 B1에 있는 값 합쳐라 하면 A1 플러스 B1이라고 하면 각각 A1에 있는 값 2와 B1에 있는 값 5가 합쳐져서 7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A1-B1이라고 치시게 되면 A1에 있는 2와 B1에 있는 5가 각각 연산이 돼서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곱하기는 별 표시를 하시게 되면 되고요. 나누기는 요 나누기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와 같은 4층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엑셀을 이용하실 때 또 다른 꿀팁 중에 하나는 엑셀로 우리가 때로는 기초적인 통계값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개체수나 합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소치, 최대치, 갓, 개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물론 뭐 SPSS나 이런 걸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만 실은 엑셀로 구하면 가장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개체번호가 1부터 10까지 있고요. 7번 값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싱 값 이런 경우에 결치값이라고 하죠. 결치값을 이렇게 비워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하나씩 보시면 함수는 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하나씩 보시면 자 개체수 카운트 자 9개죠. 왜냐하면 지금 7번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9개 그러니까 9명이 있는 거고요. 이걸 다 합치는 수 56이 되고 평균 에버리지는 C3부터 C3가 여기 있죠. 요 값부터 이건 이제 사람 번호니까요. 실제 값인 밸류인 3부터 밑에 있는 C12까지의 요 값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자, 가장 작은 수는 여기서 2가 되고 가장 높은 수는 9이네요. 자, 요런 값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 함수가 이제 각각의 우리가 카운트부터 미니멈, 맥시멈까지 볼 수 있는 각각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개체수는 괄호하고 카운트를 누르시면 돼요. 카운트하고 괄호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C3번 셀에서 12번 셀까지의 총 합수를 얘기해 달라라고 하면 카운트를 누르시면 아까 7번 개체는 미싱 값이잖아요. 걔를 빼고 실제 카운트 된 값만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자, 썸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나오는 C3이랑 C2셀은 다 지금 공통되어 있는 거죠. 자, 공통되어 있는 이 값에 썸이라는 명령어를 치시게 되면 숫자의 합계를 볼 수가 있고요. 합계는 56이었습니다. 에버리지는 영어 대문자로 에버리지라고 하시면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9개 개체의 평균은 6.2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약자입니다. STDEV라고 치시게 되면 이 값의 표준 편차, 자,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이 값들이 떨어져 있는지를 나오게 되고요. 표준 오차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나누기 SQRT, 그 다음 카운트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SQRT는 루트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표준 오차는요, 이것을 이제 표준 편차랑 좀 다르게 제가 조사한 값을 인구 집단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싶을 때 이제 쓰는 것들인데 오차를 그야말로 보는 건데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결과는 0.87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7%가
그러니까 오차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대치와 최소치와 최대치는 자, 각각 미니멈, 맥시멈의 약자인 대문자로 min, mxn이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숫자와 가장 큰 숫자를 각각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값들이 산출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꿀팁은요. 우리가 앞에 거는 그냥 대표값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범위 내에서 0에 해당되는 값이 몇 개냐, 뭐 1에 해당되는 값이 몇 개냐, 특정 숫자에 해당되는 값이 몇 개냐를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count if, 그러니까 count if라고 하는 이걸 다 붙여서 요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쓰시게 되면 예를 들면 자 C3부터 C12까지의 범위 중에서 0은 몇 개냐라고 할 때 C3 컬런 C12 그러니까 3부터 12까지 중에서 컴마 0, 0은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카운트 해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f문의 확장이죠. 그렇게 되면 결과는 0이 나옵니다. 아까 0은 없었죠. 제일 작은 숫자가 2였잖아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해당 범위 내에서 2에 해당되는 값이 뭐냐라고 컴마 2를 한다면 2는 아까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9까지 있었잖아요. 10은 또 없었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count if, 그러니까 count if에 C3 컬런 C12 하고 10번째, 그러니까 10을 가지고 있는 이 값이 몇 개냐라고 하면 0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아까 없었잖아요, 값이.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꿀팁이죠. 우리가 어떤 조건문에 해당되는 개수를 파악할 때 카운트를 씁니다. 이어서 또 다른 조건문을 한번 보시죠. 자, 대표적인 조건문이 if 조건문이랑 or 조건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꿀팁이 되겠는데요. if 조건문, 그 다음 가정문 괄호를 해주시고 or 또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총 10개의 개체, 10명이라고 가정할게요. 10명이 조사 대상이고요. 값은 1에서 6 사이로 6개의 스테이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6개가 있습니다. 6개의 군을 3개의 군으로 재분류하고 싶을 때 어떤 걸 쓰느냐? 자, 바로 이 if라고 하는 요거를 또는 or 뭐 이런 것들을 씁니다. 예를 들면 1, 2는 1에 해당이 되고 3, 4는 자, 2에 해당이 되고 5, 6은 3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해서 6개의 스테이지를 3개의 집단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우 만족, 뭐 보통 뭐 매우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렇게 6개 있으면 이거를 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룹을. 자, 그럴 때 1, 2, 3으로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if를 쓰시고요. or 자, 지금 조건문을 쓰시면 되죠. 자, C3는 1이고요. 자, C3는 1이고 C3는 2고 자, 1하고 2는 지금 컴마 1에 해당이 된다. 즉 1하고 2는 C의 값에서의 1에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1이라고 하는 조음이라고 하는 범주에 해당이 되고 자, or 또는 해줘야 지금 1 말고 2하고 3의 그룹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C3는 3인데 3, 4 그러니까 C3가 3 또는 3하고 4면 이것은 2의 그 두 번째 그룹에 해당이 된다. 컴마 2. 그다음에 붙이고 if 자, or에 또 써주시고요. 또는 자, C3가 5나 6이라면 이것은 3에 해당이 된다. 자,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자, 요거죠. 결국은 자, if or C3 1, C3 2 그러니까 1하고 2는 1, 3하고 4는 2, 5하고 6은 3으로 해달라 하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자, 이처럼 이제 값이 변환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요 값처럼 자, 값 변환이 보세요. 1하고 2는 1로 됐죠. 3하고 4는 2로 되고 5하고 6은 3으로 이렇게 지금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변환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개체 1번 사람은 6이었으니까 3으로 되겠죠. 이게 맞은지 확인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플러스를 드래그인해서 밑으로 쭉 내리시게 되면 최종 값까지 이렇게 그룹별로 재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되게 편하시죠? 그래서 엑셀로 사실은 재범주와 재분류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래서 3, 2, 뭐 이렇게 1. 자, 함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if하고 5월 다시 또 해주고 그러니까 괄호가 좀 많이 들어가죠. 괄호 안에 괄호가 들어가고 괄호 안에 사실 이제 몹시 난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씩 나눠 생각하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5r하고 괄호 함수에 대한 것인데요. 5r하고 괄호 함수는 결국 이 셀 이름이잖아요. C셀에 1이 있거나 C셀에 2가 있을 경우를 우리가 5월 괄호하고
1, C3 1, C3 2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C3 셀에 1하고 2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 자 if 함수는 뭐냐? if 괄호 함수는 결국 조건문하고 참값 거짓값으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조건문으로 보셨죠. 자 그래서 자, if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요. if C3가 1이고 tf다. 자 그러면 C3 셀에 1이 입력되어 있으면 t고 아니면 f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5월의 함수랑 합쳐보게 되면요. if 괄호하고 5월의 C3 1, C3 2는 자, 1하고 2를 합치고 있으면 1이다. 아니면 0이다. 자, 우리는 사실은 1로 범주화 주는 거 원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if or C3가 3 또는 4면 이건 2다. 2 아니면 0이다. 자, 그 다음 0은 사실 여기서는 false는 의미가 없으니까 true 값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if or C3는 5나 6다 라고 하면 5 또는 6으로 입력되어 있으면 3로 우리가 범주화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요. 1 또는 2인 경우는 1이 되고요. 3 또는 4인 경우는 2가 되고요. 5 또는 6인 경우에 3이 되는 겁니다. 근데 2도저도 아니라면 0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값에서는 2도저도 아닌 값이 없었으니까 1, 2, 3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원하는 재분류 방법을 한 줄씩 우리가 작성을 해서요. 자, if or C3 1, C3 2는 1, 그러니까 1이죠. if 1 or C3 3, C3 4, 2. 예, 그것도 아니면 0이다. 자, if or C3 5, C3 6는 3다. 그것도 아니면 0이다 라고 해주고 요거를 첫 번째 줄을 지우고요. 요거를 이제 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함수가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치시면 복잡하면 여러분들이 요 사람의 말을 이렇게 그 엑셀이 이해할 수 있게 명령문, 조건문으로 만들어주고 이걸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마로 합쳐주면 네, 이렇게 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함수를 복사해서 엑셀에 붙여서 그 다음에 하나 값이 나와서 확인해서 맞으면 드래그하면 밑에까지 쭉 되죠. 자, 이걸 응용하면요. 자, 이와 같이 응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1은 1, 2에서 5는 2, 6은 3 이렇게 재분류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나씩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C3는 1, 1, 0 그 다음에 if and도 좀 들어가요. 그래서 C3가 2보다 크거나 또는 C3가 5보다 작으면 자 그러면 2하고 0 아까랑은 좀 다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범주를 이 부등호로 표시를 해서요. 그 다음에 if C3가 6, 3 6이면 3 이렇게 지금 수치로 할 수도 있죠. 자 여기서 AND 함수는 5월하고 비슷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대신에 AND라고 하는 여기서는 지금 함수를 넣어서 엑셀에 완성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줄을 잘 보시면요. C3 셀이 2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이상이 되는 거죠. 5보다 같거나 작은 거니까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에서 5 사이인 경우에는 약간 AND 그리고라는 거예요. 자, 또는의 개념은 5월의 함수를 쓰고요. 우리가 그리고의 개념은 AND의 함수를 사용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에 0을 지우고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을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기를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세 번째 줄을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지금 함수를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함수를 만드시면 결국은 1, 1은 1, 2에서 5는 2, 6은 3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엑셀의 꿀팁이었고요. 마지막 엑셀의 꿀팁은 가로열과 세로열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떨 때 많이 쓰이시냐면요. 이게 이제 시계열 자료로 뭐 바꾸거나 이제 아니면 뭐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시계열 자료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밑으로 붙어 있는 자료를 옆으로 횡으로 넓힐 때 뭐 그럴 때 이제 전치가 아니라 이것을 그 피벗 뭐 이런 식으로 기능으로 피벗은 아닌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어쨌든 바꿀 때 씁니다. 그래서 열로 정렬된 데이터를 행으로 바꿀 때 자 이럴 때 많이 씁니다. 반대 경우도 종종 있죠. 만약에 조사된 데이터가 지금 보시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컬럼으로 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한 2x2 테이블로 보시면 이게 위로 가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행으로. 근데 지금 열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리버, 스토머치, 뭐 컬럼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행으로. 자, 그래서 붙여넣기를 선택한 이후에 자, 그 다음에 행열 바꿈이라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자,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누르시면 얘를 복사해서 드래그인해서
붙여넣기를 C에서 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런 창이 나오고요. 여기 밑에 행렬 바꿈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자, 이처럼 행열이 바뀌어져서 지금 요거는 열로 되어 있는 게 행으로 옆으로 쭉 이렇게 정렬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전처리를 할 때, 프로세싱을 할 때 주로 엑셀을 사용하는 꿀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